안녕하세요 여러분, 달 것을 리뷰하는 남자 보아입니다. 자전거들 합법적으로 탈 수 있는 전동 킥보드 또는 전기자전거, 우리들은 PM 전동 킥보드, PM 전기자전거 이런 식으로 부르죠. 이런 제품들이 요즘 좀 많아지면서 제가 간만에 이 제품을 소개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인봇 F 시리즈, 그리고 P65A, 그리고 미지아 프로 4까지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미니모터스 아니죠, 이젠 듀얼트론 코리아에서 판매하는 PM 시리즈를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미니모터스가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죠. 그래서 이제는 듀얼트론 코리아에서 이 제품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PM 조건을 가진 제품들이 요 앞에 지금 모아놨습니다. 맨 왼쪽부터 스파이더2, 이게 로보론, 그리고 라이트닝, 미니 EX, 이렇게 지금 나름 PM 4총사를 모아왔는데요.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제일 관심 있을 만한 기체는 얘죠, 로보론. 그래서 오늘은 로보론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고, 나머지 제품들 보긴 볼 건데 좀 천천히 보도록 하고, 오늘은 로보론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는 맥스 3600W 듀얼 모터 사용되었고요. 스파이더2와 공용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배터리는 기본 옵션일 때 60V 24A 21705 사용됐고요. 중국셀 사용됐습니다. 옵션으로 이제 올릴 수 있는데 배터리를 요거 뒤에서 가격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크기는 가장 긴 배너 길이가 1275mm, 접었을 높이가 570mm입니다. 이 정도면은 일반 승용차에 버겁다고 보시면 돼요. 좀 큰 세단에부터 들어갑니다. G80 정도 되면은 들어갈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입구가 좀 힘들 수 있어요. 어쨌든 들어는 가는 사이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듀얼 디스크 브레이크 사용되었고, 유압식입니다. 줌 브레이크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서스펜션은 가위식으로 들어가 있고, 에어 서스펜션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스웻 5랑 라이트닝과 호환이 가능하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으로 10인치의 3인치 광폭 타이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프론트에 LED 헤드라이트 있고요. 전자 경운기 기본으로 지원합니다. 방향지시등과 비상등 지원하고요. 사포가 아니라 러버로 된 데크 기본으로 지원합니다. 기본으로 전체 LED바 둘러져 있고,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LED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 되고, 제품 중량은 29.5kg, 거의 목끝까지 꽉 채운 무게라고 보시면 되겠죠. 폴딩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원터치 폴딩인데 제품에서는 이제 투터치 폴딩으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거 이따가 제가 뒤에서 같이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4가지입니다. 블랙, 블루, 그린, 화이트. 지금 저희가 샘플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블랙 색상인데, 요게 실제랑은 다르대요. 실제로 양산되는 제품은 요거랑은 색배합이 다르게 전체가 다 블랙으로 나온다고 하고, 나머지 블루, 그린, 화이트 요것도 예시사신과 다르게 더 통일감 있게 색깔이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 듀얼트론이 항상 도색이 허접하거나 그러진 아니니까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로보론 가격은 기본 옵션 기준으로 168 또는 178만원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아직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예상만 되어 있고요. 사전 예약으로는 158만원에 LED 윌립바 기본 증정하고 충전기를 포함해서 드리는 가격으로 158만원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배터리를 업그레이드하는 옵션이 있어요. LG 배터리로, 그리고 용량을 30A로 올릴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가격이 247만원에 LED 윌립바랑 완속 충전기 포함해서 사전 예약으로 나가고 있고요. 이게 정가는 아마도 247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제 충전기랑 윌립바는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 정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출고 시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출시 예정일은 12월 말에서 2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월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나머지는 같이 보면서 또 이야기해보도록 하시죠. 네, 그럼 지금부터 살펴보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내용들은 커뮤니티나 그 카페 보고서 궁금해하는 사람들 몇 개 있더라고요. 그거 중심으로 볼 거고요. 일단 전체적인 외관, 이게 실물 외관이 어떻냐라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세련됐다고 하기에는 좀 투박하고, 그렇다고 아주 투박한 공용 바디라고 하기에는 사실 꽤 많은 다른 부품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발판도 이렇게 유선형으로 좀 빠져 있고, 굴곡도 좀 되어 있는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너무 신경 쓰지 않은 디자인은 아닙니다. 보면 노력을 많이 한 디자인인데, 원가 부분에서 아주 높은 투자를 할 수는 없었던 상황에서 사실상 정해진 예산에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한 듯한 느낌을 좀 저는 받았어요. 이런 봉 같은 것도 보시면은 전체로 쭉
원봉이 빠지는 거 위에다가 이렇게 마감을 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일자로 빠지는 부분의 끝을 대체 어떻게 마무리할 거냐 해서 이 접이식 봉을 쓰기 위해서는 사실 끝에가 이렇게 T자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마무리할 거냐라는 게 되게 사실 풀기 어려운 숙제예요. 예쁘게 풀려면 단가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LED로 풀어낸 모습입니다. 신경을 정말 많이 썼어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썼다는 걸 많이 보여주거든요. 이런 폴딩보도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식할 수 있는 되게 두꺼운 파츠인데 이걸 좀 이렇게 각을 줘서 많이 깎아냈어요.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뭔가 노력을 많이 한 듯한 모양새를 주는 형태. 이게 전반적으로 많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게 좀 티가 나요. 비싸지 않은 아주 고가의 기체가 아닌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의 최선을 다한 디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다만 이게 예쁘냐 안 예쁘냐 좋으냐 안 좋으냐는 굉장히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제 취향은 아니에요. 조금 제 눈에 좀 투박해 보이고 조금 너무 좀 덕지덕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이 가격, 이게 지금 100만 원대 중반대 가격에 굉장히 성능이 높은, 그러니까 옵션이나 이런 LED가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고 합판 LED, 봉 LED, 이게 헤드라이트, 여기 이런 LED, 이거 백라이트까지 다 들어가 있는 형태에서 지금 이 가격에 듀얼 모터의 풀 서스펜션에 사실 스펙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상태거든요. 일반적으로 완전 저가형 제품들과 비교하면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디자인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사실 호불호가 좀 있죠. 이 스펀지 그립을 되게 혐오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사실 전 개인적으로 이건 좀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능적으로 웬만한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기본 혼, 뭐 방향 지시등, 비상등, 핸들 폴딩, 바디 폴딩, 아까 말씀드렸던 LED, 합판 LED, 봉 LED, 백라이트, 헤드라이트, 상단 LED까지 사실 기능적으로는 진짜 있을 게 다 들어가 있는 형태, 그리고 풀 서스펜션까지. 내가 특정 가격을 좀 제한을 두고 성능이 좋은 제품을 찾고 있었다고 하면은 접근할 만한 디자인과 마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디자인은 취향이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으로 폴딩부 구조랑 유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제일 이슈가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궁금증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부분 다 스피드웨이 5랑 이게 유사하다, 뭐 비슷하다, 그래서 유격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던데 조금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스피드웨이와는 아예 다른 모델입니다. 아예 구조 접근부터가 다른 모델이라서 스피드웨이와 비교할 건 아니고요. 그나마 비교하자면은 뭐 나인모 맥스 또는 뭐 스쿠티 프로 같은 모델과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투터치입니다. 여기서 한번, 옆에서 한번, 여기서 한번, 옆에서 한번 투터치인데 실제로 힘을 받는 부위는 여기 이 원터치예요. 실제로 힘을 받는 부분은 여기서 지렛대 원리로 잡아주는 방식입니다. 여기를 손으로 올려서 꺾어주고 여기 한 번 더 안전장치 있는 거 눌러서 풀어주면 이렇게 폴딩이 되는 방식이고요. 여기 고리, 뒤에 고리 이용해서 여기에 걸어주면 완성되는 방식입니다. 폴딩 편의성은 꽤 괜찮은 편이에요. 정말 이런 대형급 모빌리티 치고서는 이 정도면 폴딩 시간도 되게 빠른 편이고 이 유격 대비 힘도 정말 덜 들어가는 편입니다. 전 이 정도면 폴딩 방식 자체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구조를 한번 보면 일단 유격은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유격이 생긴다고 해도 되게 쉽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 유격은 거의 크게 안 생기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가 깨지지만 않으면 돼요. 이쪽 이 레버가 깨지거나 이쪽 이 폴딩부를 잡아주는 이 라인이 깨지거나 이 둘 중에 하나 깨지지만 않으면 사실 뭐 파손 위험은 거의 없는 방식이라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식이고 잘만 설계되면 되게 괜찮은 방식입니다. 또 하나 놀랐던 건 이 아래쪽 요 스티어링을 잡아주는 구조가 나름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기본적으로 원래 여기서 한번, 이쪽 옆에서 이 스티어링 축을 잡아주는 거 한 번, 그리고 위에서 잡아주는 거 한 번 이면 원래 끝이에요. 보통 이 부분들은. 근데 얘는 옆에서 한 번 잡아주고 위에서 잡아주는데 이게 두 개입니다. 볼트가 두 개로 잡아줘요. 요거를 잡아주면서 요 원판이 요거를 먹는 역할을 하고, 요 안에도 하나 요 스티어링 양쪽 축을 잡아주기 위한 탭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도. 그래서 총 3중으로 잡아주고
실제로 이게 풀릴 일은 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볼트가 두 개가 동시에 풀려야 되는데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전 가격 대비 이 정도면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딱 한 가지 좀 트집을 잡자면 이게 좀 짧지 않나, 이 스티어링을 잡아주는 윗부분이 조금 짧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트집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따만한 쇠가 부러지거나 휘어지려면 이건 사실 뭐 일부러 휘지 않고서야, 그리고 이거 휜다고도 휘어지지도 않고요. 사실 정말 이 폴딩부는 유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트집 잡을 거는 없어 보여요. 정말 괜찮지 않을까. 요거 한번 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무게감이 29.5kg잖아요 무겁긴 한데, 어쨌든 듀얼 모터 제품 치고는 사실 아주 무거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체감 무게는 좀 있는 편입니다, 들었을 때. 어쨌든 중요한 건 고정이 된다는 거. 트렁크나 이런 데 실을 때 이 정도면 그래도 기암급 치고는 아주 불편한 편은 아닙니다. 게다가 핸들까지 폴딩이 되잖아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항상 다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선이 끼거나 이렇게 뭔가 구조가 닿기 때문에 사실 완전히 접힐 수는 없어요. 대부분 이렇게 이 정도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한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풀면 당연히 다 접히겠죠. 근데 그렇게 이걸 폴딩하려고 다 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정도가 한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이 있긴 있습니다. 이게 막 휙휙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크게 불편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폴딩부에서 또 하나 칭찬할 만한 게, 이 폴딩부가 아까 보셨겠지만 내릴 때는 투터치 하나 둘인데 올릴 때는 원터치예요. 그리고 이 부분 사실 유일하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이 목 부분이 파츠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아래 위 파츠랑 아래 파츠. 그래서 이 파츠를 지금 이 볼트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한 몸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냥 통짜였으면. 근데 통짜보다도 이게 가운데가 이게 가로 질러주는 게 더 튼튼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제가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시각적으로는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뭐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뭐 볼트가 풀려서 유격이 생길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정말 사용해보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거의 유일하게 하나 좀 걸고 넘어져야 될 만한 부분이 요거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 서스펜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서스펜션 부분도 마찬가지로 스웨이5랑 비슷하다, 같은 형태다 라고 해서 되게 좀 불안해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형태적으로는 실제로 스웨이5랑 비슷하게 생겼죠. 가위 서스펜션에 이렇게 내려오는 코일샥, 얘가 이제 에어 코일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구조적으로는 비슷한데, 소재가 얘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스피드웨이 같은 게 철제 판재였죠. 근데 얘는 지금 물어보니까 압출 성형으로 된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압출 성형이라는 게 조금 어색하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킥보드가 보통 줌을 쓰거나 단조 쓰잖아요. 요게 압출 성형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형태적으로. 그럼 이걸 이해하려면 그냥 요렇게 긴 이 디귿자 프레임을 뽑았다고 봐야 됩니다. 디귿자 프레임을 쫙 뽑아서 이렇게 썬 거죠. 그 다음에 CNC로 깐 거죠. 그러면 이렇게 형태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정말 그게 맞다고 하면 강성은 사실 의심하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압출 성형으로 나온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강도의 가공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철판떼기에서 문제가 생겼던 이게 찢어지는 문제는 크게 없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게 사실 비주얼적으로는 조금 뭔가 막 안심이 되는 비주얼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사실 이건 정말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은데, 어쨌든 제작 방식 압출 성형으로, 압출 알루미늄이라고 하면 사실 방식 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방식이긴 합니다. 그리고 차고가 굉장히 높아요. 앞뒤 모두 거의 한 30cm? 내 키가 한 2m 되는 것 같은 그런 체감? 체고는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어쨌든 승차감은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일단 나가서 타보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어쨌든 명색이 PM인데 25km로 탈만한가에 대한 것도
되게 의문이 많았어요. 이걸 누가 25km 타겠어? 라는 게 의문이 많았는데 요거는 뭐 좀 주관적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25km로 앞에서 한번 타보고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속주행 시 와불에 대한 좀 그게 있었어요. 우려가. 가위서스에 대해서 좀 불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얘가 실제로도 이게 봉이 스티어링 각이 좀 많이 서 있긴 해요. 일반적인 고속기체보다는 좀 더 서 있는 느낌이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라서 잡았을 때도 발판이 엄청 넓게 느껴져요. 그것 때문에 좀 시각적으로 와불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분들이 계시던데 요걸 이제 제가 나가서 타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S 프로. 자, 그럼 여러분 먼저 한번 타보겠습니다. 이거 25km 지금 제한 걸린 상태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연 25km 탈만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듀얼트론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25km 제한을 했을 때 그래도 상식적인 수준으로 이걸 제한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25km로 그냥 타도 이 모델에 어느 정도 출력을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세팅해서 줘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느낌을 한번 보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걸 25km 탈 분이 얼마나 계실까?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이구, 야, 근데 이거 확실히 천천히 탔을 때 와, 이건 뭐 승차가 미친 수준이네요. 진짜 뭐 에이스 침대 같네요. 너무 꿀렁꿀렁거리지도 않아요. 의외로 내가 이렇게 일부러 쿠션 이렇게 꿀렁꿀렁 해서 그렇지 그냥 딱 가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샥 바닥에 붙어서 갑니다. 근데 이렇게 뭐 요철을 만나면 진짜 꿀렁꿀렁 하면서 극복을 해줘요. 괜찮은데요? 25km로도 이 정도면 탈만 하겠는데? 근데 저는 원래 사실 빠른 속도로 그렇게 표방하는 그런 성향은 아니다 보니까 이 정도면 30km 무게를 내가 감당하고 25km로 얘를 운영한다고 해도 매력이 없진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승차감이 너무 좋아요. 이 승차감을 위해서 내가 좀 무게를 포기하겠다라는 마인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하겠지만 이 LG셀을 넣고 이거를 PM으로 타는 분들은 없겠죠. 그죠? 그건 너무 좀 오반 것 같고 PM으로 타실 분들은 그냥 중국셀을 넣고 가격을 싸게 만들어서 158인가요? 가격을 그 100만원대 중반 선이라고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25km 제한을 걸어도 출력이 엄청납니다. 25km 제한에 걸린 상태에서도 듀얼 출력을 내주기 때문에 나는 25km 속도로 주행거리 길게 그냥 이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얘는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제 밖으로 나가서 제한 풀고 속도 빠르게 해서 한번 타보고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배터리가 풀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퍼센테이지가 50%가 있다고 돼 있고 이따가 좀 달리기 좋은 데로 가서 정확한 볼트 체크 한번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고 진짜 높다. 나 키 엄청 커진 느낌이다. 야, 진짜 오랜만이다. 끝으로 달리고 싶은데 지금 물 때문에 어디 가니 너는? 어디가? 친구야, 내 속도는 60km, GPS는 60km고요 일단 발판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할 정도의 발판이고요. 핸들이 진짜 약간 서있긴 하다 느낌상. 그래서 발판이 되게 넓게 느껴지네요. 너 또 어디 가니? 정말 60 좀 안되게 나오고 있고 56 대기판상 63 GPS상 60 좀 더 나오나? 자, 일단 근데 지금 60km 정도 속도에서는 와불이 아예 없네요. 굉장히 안정적인데요? 오히려? 되게 안정적인데? 가자. 일단 지금 세팅은 좀 무난하게 돼 있어요. 막 이렇게 막 고속으로 쫙 나가게 세팅되어 있지 않고 무난하게 천천히 출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단수를 올리고 주행을 해도 꽤 잘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최고속은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최고속은 6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PS상은 좀 더 계기판상은 70 정도 나오는데 GPS상은 65 정도가 최대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주행 성능에서 뭐가 부족하다는 건 사실 전혀 안 느껴지고 있거든요. 이 가격에 이 정도 출력이면 출력은 충분한 것 같고
지금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킥보드를 타는 건데 그런 사람이 타도 와불이 전혀 없거든요. 제동할 때도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원래 무게중심이 높은 전동킥보드 특성상 아무리 안정적이라고 해도 고속에서 브레이킹을 쭉 먹을 때는 와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때도 와불이 거의 없습니다. 제일 궁금하셨던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와불이 있냐, 고속에서 한 5, 60에서 와불이 있냐 라는 거랑 제동력이 어떻냐, 제동할 때 불안하지 않냐 라는 거였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제가 봤을 때는 와불은 없다, 고속 안정성 꽤 괜찮다, 승차감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다. 차고가 좀 높긴 한데 그렇게 부담될 정도는 또 아니네요. 실제 타보니까. 고속 테스트랑 와불은 이 정도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있을까?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좀 보고 우리가 가볍게 테스트할 수 있는 것들은 가볍게 테스트를 또 해가지고 답변으로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